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42.8%.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곳 중 2024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한 곳은 21곳, 42.8%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곳 중 28곳은 2024년 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었던 1%, 24년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대학교 0.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였다. 국립부경대학교 0.2%, 제주대학교 0.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국립군산대학교 0.3%, 국립한밭대학교 0.3%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술은 사무국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전남대학교 3.4%,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 1020의 개소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 57.6%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5년에는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되었지만 기준 미달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1만 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IV 감염인 장애로 인정해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면역장애 신설 촉구. 감염인을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 앞 계단으로 이동해 정부가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면역장애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 이식 환자 등을 포함하는 췌장 장애를 신설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HIV 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정 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의 차별 현실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며 장애 유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규정돼 있으며 HIV 감염 그 자체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HIV 감염인은 장애진단서 발급이나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HIV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UN, 운,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2년 한국 정부의 HIV 감염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장애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이다. 연대는 HIV 감염인은 진료 거부, 수술 거부, 노동 결혼 출산 제약 등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참여 단체들은 HIV 포함 면역장애 신설 장애 등록 및 보장 정책 확대 소수자 장애 정책 예외 인정 절차 시행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운 권고 이행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한국체육대학교와 국가스포츠지도자 육성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보훈재활체육센터, 센터장 박성삼은 지난 9월 10일 한국체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이정호과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할 예비 지도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훈재활체육센터는 한국체육대학교 연수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장애인 스포츠 현장의 이해 증진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는 연수생 관리 및 교육과정 지원, 현장 실습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 스포츠 지도자 육성 및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대한민국 스포츠 현장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박성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체육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스포츠 지도자 양성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고양시 지부 신세계안과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9월 8일 월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고양시 지부 및 산하시설, 나노우리 작업장, 체움를, 나노우리 센터의
은 고양시 신세계안과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MA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협회 박선자 회장은 직접 진료를 받아 경험하며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인지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를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고양재향경호회 김성주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사됐다. 김 회장은 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의료복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우선 예약제 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료 동행 서비스 지원, 비급여 진료비 경감 혜택 제공, 종합 안과 검진 확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다. 고양시 지부와 신세계안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에 앞장설 예정이다. GH 맞춤형 공감 채용으로 중증장애인 인턴 5명 첫 채용.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감 채용 방식을 도입해 인턴 사원 5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무 형태와 환경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직무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채용된 인턴 사원은 전원 재택근무 방식으로 근무하며 주요 업무는 온라인 콘텐츠 품질 관리, 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 사례 수집, 정리, 디자인물 제작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7개월간 GH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GH는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고려해 기존 대면 면접 대신 온라인 화상 면접을 실시했다. 응시자는 자택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활용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GH는 이번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결과와 무관하게 개인별 역량 분석 보고서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별도로 참여한 역량 면접 전문가가 분석한 지원자별 강약점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취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인턴십의 재택근무 특성에 맞추어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온라인 근태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기록뿐 아니라 근무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H는 2023년부터 포용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며 중장년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해왔다. 지난 3년간 베이비부머 인턴 73명, 장애인 인턴 5명 등 총 78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중증장애인 인턴십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감 채용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